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난지형 대서마늘인데 벌써 뽑을 때가 됐네요. 마늘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과 뽑고 난 후 봄밭에서 말리는 방법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줄기가 다 말라버렸죠. 줄기와 잎이 한 60에서 70% 정도 말랐을 때 뽑을 시기입니다. 오늘이 5월 22일인데 뽑겠습니다. 5월 22일이라 약간 이런 감은 있지만 여기는 남부지방이고 난지형 대서마늘인데 난지형은 남부지방에 많이 심죠. 대서마늘 종류는 올마늘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6월 초까지 많이 뽑는데 제 마늘 같은 경우는 뽑을 때가 됐네요. 근데 올해는 벌마늘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벌마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마늘이란 게 2차 생장을 하는 거거든요. 잎이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나는 것들은 마늘 알이 아주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딱 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건 벌마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몇 년 전에 이웃 할머니의 마늘을 관찰했던 영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질소 비료를 늦게까지 주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원줄기 외에 새로운 줄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마늘 잎편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줄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는 마늘이 되어버리지요. 물론 벌마늘이 되는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질소 성분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벌마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의 2차 추비는 3월 말까지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식 성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늘 통을 굵게 해야 하는데 질소 성분의 비료기가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계속 영양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뽑을 시기를 또 판가름할 때 이 마늘 대를 만져보면은 단단하지를 않고 약간 물렁할 정도가 되면은 영양분이 벌써 다 마늘 잎편 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잎이 이렇게 되면 벌써 이런 마늘 눌러보면 이게 물렁물렁합니다. 물렁하다기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없습니다. 눌러지고 하거든요. 줄기도 마르고 잎도 다 말랐습니다. 요건 좀 늦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경우는 이미 줄기와 잎에 있는 영양분을 마늘 통을 굵게 하는데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보낼 영양분이 없습니다. 더나 더 봤자 캘 때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캐야 되거든요. 이러면 되게 불편한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잎이 좀 싱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져보면은 대가 좀 단단합니다. 좀 단단하거든요. 요 대가 단단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영양분을 내려보낼 게 있거든요. 잎이 좀 아직은 푸른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부로 안 캐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같이 다 뽑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막 뽑아버립니다. 이 뽑으면 와 흙이 엄청 많이 딸려오죠. 이 뿌리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죠. 병도 없고 뿌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늘밥 만들 때 이렇게 넣어줬었죠. 천일염인데 이 천일염은 평당으로 하면은 100g을 넣으면 되고 요 가루가 아니고 요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황인데 황은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4g을 넣으면 됩니다. 요 위에는 황이고 밑에는 소금입니다. 천일염이죠. 골고루 섞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야죠. 골고루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다 뿌리고 로터리 한번 칩니다. 미생물을 4월과 5월에 한 달에 2번 정도 물조르로 그냥 뿌려줬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병도 없고 소금을 좀 넣어주면 마늘이 굵어진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굵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굵잖아요. 좀 굵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요 마늘이 요 대가 굵으니까 마늘 통도 굵습니다.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 옆에 거 보면은 대가 이거보다는 대가 상대적으로 가늘잖아요. 이건 요렇게 되죠. 굵지 않잖아요. 두 개가 비교가 되죠. 뭐 대가 약한 거와 굵은 게 뭐 영양분을 이 대가 약한 건 적게 주고 이건 많이 주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키우는데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또 요런 차이는 심마늘을 심을 때 심마늘이 어느 정도 굵기 5 내지 7g 되는 게 마늘통도 굵습니다. 상대적으로 심마늘 크기를 작은 게 심으면 상대적으로 좀 통이 작고 그렇거든요. 특이한 것은 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늘 재배할 때 뿌리 쪽에 많이 발생하는 뿌리영해나 고자리 파리, 흑색 서금균핵병 이런 것들이 소금이나 황, 미생물이 땅 속에 있는 병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특이점은 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칼슘제 2번 정도 옆면 시비해 준 것 같고 특별히 영양제를 많이 주고 한 건 없고 1차 추비, 2차 추비 2번 정도 해줬고 때맞춰 비가 잘 와줬기 때문에 일부러 물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벌마늘이 유독 많다라고 뉴스에도 그렇고 이웃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근데 저는 벌마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이 대서마늘 종류에는 녹병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녹병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캘 때가 됐는데도 녹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좀 특이하네요. 제가 방제를 하긴 했는데 화학농약은 한 번도 치지 않았거든요. 자담식 방법인 천연농약으로 방제를 했었는데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은행 열매, 주정에 추출한 것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방제를 하긴 했었는데 특별한 병 없이 수확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뽑았죠. 뽑아가지고 흙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 안 좋다 이겁니다. 툭툭 치면 흙은 털어지죠. 흙은 깨끗이 털어지는데 툭툭 치는 과정에서 인편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은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있고 보관 중에 썩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늘 뽑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뽑아야 되거든요. 비를 마치고 흙이 축축한 상태에서 뽑으면 저장성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텃밭에서는 오래도록 보관을 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마늘을 수확할 때쯤 되면은 수확 20일 전부터는 물도 끊어야 되거든요. 물도 안 줘야 됩니다. 물론 비가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같은 경우는 비가 한 열흘 정도는 안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 오늘이 5월 22일인데 뽑거든요. 마늘을 뽑아서 이 봄밭에서 한 3일 정도는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마늘을 다 뽑았습니다. 어떤 거는 캐는 것도 있고 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늘을 수확을 해보니까 좀 자잘한 것도 있지만 굵은 것도 있고 보통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마늘 대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통터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벌써 잎과 줄기가 벌써 다 말랐지 않습니까? 오래 두고 있다가 캐면 이런 통터짐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걸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통이 갈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 저장하기가 이런 건 바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대가 붙어 있어야 저장을 오래 할 수가 있는데 늦게 캐면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대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봄밭에 한 3일 정도 말려 놓습니다. 대략 한 3일 정도 말려 놨다가 묶어서 걸어 놓는 거죠. 마늘을 뽑아 놓고 말리는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곤란하겠지요. 비를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참조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뽑는 게 좋습니다. 대략 한 3일 정도 봄밭에서 말릴 텐데 다 건조했다고 하면 제가 시연을 하고 있는데 30개 정도로 한 다발로 묶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15개씩 벌려가지고 그늘망 밑에 걸어놓고 그늘에서 계속 건조를 하는 거죠. 잎은 요만큼 잘라줍니다. 요만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요만큼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걸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지금 제가 시연을 하고 있는데 뿌리는 일부러 뭐 자르고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조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말라서 떨어지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할 건데 건조를 해야 되니까 대신 작년에 했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바람은 잘 통하는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 되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자연 건조가 되는 거거든요. 텃밭은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오늘은 마늘 수확 시기와 수확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